61세 생일날 남편이 말했다. 이 집에서 나가. 30년을 바친 집이었다. 그녀의 청춘이 묻힌 곳이었다. 단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진, 도시계획국 고위 간부의 아내. 30년간 그림자처럼 살아온 여자였다. 그녀는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왜 하필 61세 생일에 쫓겨나야 했을까? 이것은 한 여자의 추락이 아니다. 30년 그림자 인생에서 빛으로 걸어나온 해방의 이야기다. 누구나 한 번쯤 묻는다. 내 헌신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여기 서 있는 걸까?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반전은 쫓겨난 그 순간에 있지 않다. 치매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건넨 봉인된 은닉물. 새벽 5시 은둔의 대저택 주방에 불이 켜졌다. 하진은 3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소리 없이 칼을 들었다. 도마 위에서 채소가 잘게 썰렸다. 분주하지만 조용한 움직임. 그것이 그녀의 하루였다.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도시계획국 고위 간부의 아내. 그 타이틀 뒤에 숨어 그녀는 평생을 눈에 띄지 않게 살았다.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났다. 남편 강민이 식탁에 앉았다. 시어머니도 자리에 앉았다.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하진은 국을 덜어 올렸다. 그때 강민이 입을 열었다. 친정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됐어? 하진의 손이 멈췄다. 30년 전 포기한 친정 유산. 그 이야기를 왜 지금 꺼내는 걸까? 그건 이미 정리된 거잖아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삼켰다. 30년간 그래왔듯이. 그 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향했다. 하진이 숟가락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그때 시어머니의 눈과 마주쳤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또렷했다. 날카로웠다. 시어머니가 하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버티거라. 하진은 얼어붙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시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진은 혼란스러웠다.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가 아닌 건가? 며칠 후 하진은 강민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무심코 손이 갔다. 그런데 이상한 서류가 눈에 띄었다. 카드 명세서였다. 하진의 이름이 아니었다. 제인.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백화점 명품관. 고급 레스토랑. 호텔 숙박비. 금액이 엄청났다. 하진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30년을 함께한 남편이다. 그런데 왜 낯선 여자의 카드값을 대신 내는 거지? 그녀는 서류를 더 뒤졌다. 호텔 영수증이 나왔다. 날짜를 확인했다. 지난달 강민이 출장이라고 했던 날이었다. 출장지는 부산이라고 했다. 그런데 영수증의 호텔은 서울이었다. 하진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30년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었다. 시어머니를 돌봤다. 남편의 양복을 다렸다. 손님 접대를 완벽히 해냈다. 그 모든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저녁이 됐다. 강민이 퇴근했다. 하진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카드 명세서를 들고 있었다. 강민이 하진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왜 그런 얼굴이야? 강민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하진은 명세서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강민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래. 알았으니까 어쩔 건데. 부정하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당당했다. 하진은 믿을 수 없었다. 30년이에요.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강민이 코웃음을 쳤다. 30년 동안 내가 뭘 받았는데. 친정 재산도 다 날리고. 쓸모없는 년이. 그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다. 하진은 귀를 의심했다. 친정 재산. 그 이야기가 또 나왔다. 30년 전 일이었다. 하진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이 있었다. 하지만 하진은 포기했다. 시집간 딸이 친정 재산을 받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 강민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이 포기하라고 했잖아요.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걸 진짜 포기한 내가 바보지. 하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30년 전 그녀는 남편을 믿었다. 시댁의 체면을 생각했다. 그래서 포기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잘못이라고. 난 당신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0년 만에 처음 지르는 소리였다. 강민이 눈을 부라렸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때였다. 거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치매 환자 특유의 멍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하진은 알았다. 저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강민 앞에 섰다. 아무 말이 없었다. 강민이 짜증을 냈다. 어머니는 왜 나오셨어? 들어가서 주무세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리고 강민의 뺨을 때렸다. 찰칵.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강민이 얼어붙었다. 하진도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내 애비 닮아서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또렷한 목소리였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강민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시어머니가 돌아섰다.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갔다. 하진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치매는 연기였다. 왜 그런 거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지? 강민이 이를 갈았다. 미친 늙은이. 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하진만 남았다. 하진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말랐다. 분노가 식었다.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다. 30년이 물거품이 됐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 친정 재산은 남편 말 믿고 포기했다.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한다. 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내 인생도 저렇게 어두운가? 빛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버티거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 있었다. 무슨 뜻일까? 왜 버티라고 한 걸까?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게 뭔지. 하진은 아직 알 수 없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며칠이 지났다.
하진의 61세 생일이 밝았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강민은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하진은 혼자 아침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30년간 해온 일이었다. 생일이라고 달라질 건 없었다. 하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기대하지 마. 원래 이런 거야. 아침 식사가 끝났다. 강민이 커피를 마시며 하진을 불렀다. 잠깐 앉아봐. 목소리가 차가웠다. 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다. 강민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이거 사인해. 하진이 봉투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를 꺼냈다. 눈앞이 흐려졌다. 이혼 합의서였다. 하진은 글자를 다시 읽었다. 분명히 이혼 합의서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뭐예요? 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강민이 담담하게 말했다. 보면 알잖아. 이혼이야. 마치 날씨 얘기하듯 가벼웠다. 하진은 믿을 수 없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눈물이 차올랐다. 30년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마다 일어났다. 시어머니를 돌봤다. 남편 뒷바라지를 했다. 손님 접대를 완벽히 해냈다. 그런데 왜? 강민이 코웃음을 쳤다. 잘못이 없어서 문제야. 넌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진은 귀를 의심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 많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나는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강민이 손을 내저었다. 됐어. 어차피 결정된 거야. 그는 시계를 봤다. 곧 올 거야. 하진이 물었다. 누가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강민이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문이 열렸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하이힐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다. 젊은 여자였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진한 화장에 붉은 입술. 하진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안녕하세요. 저 제인이에요.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하진은 얼어붙었다. 제인. 그 이름. 카드 명세서에 있던 이름이었다. 강민이 제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앞으로 이 집에서 같이 살 거야. 하진의 눈이 커졌다. 같이 산다고. 이 집에서. 불륜녀와. 제인이 거실을 둘러봤다. 와. 넓다. 그녀가 소파에 앉았다.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앉았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여기가 내 집이 될 거예요. 제인이 하진을 보며 말했다. 아, 아직 안 나가셨네요. 곧 나가실 거죠. 조롱하는 말투였다. 하진은 숨이 막혔다. 30년을 산 집이다. 내 손으로 가꾼 집이다. 그런데 처음 보는 여자가 내 집이라고 한다. 나더러 나가라고 한다. 나가라니요.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내 집이에요. 30년을 살았어요. 제인이 킥킥 웃었다. 30년이요. 그래서 뭐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강민이 팔짱을 꼈다. 하진아. 빨리 짐 싸. 오늘 중으로 나가야 해. 오늘 중으로. 61세 생일날. 쫓겨나야 한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진이 울먹였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래요? 강민이 짜증을 냈다.
울긴 왜 울어? 빨리 안 싸. 그때였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내려오고 있었다. 느린 걸음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다. 제인을 봤다. 눈이 가늘어졌다. 제인이 시어머니를 보며 웃었다. 어머, 할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갔다. 제인 앞에 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누구야? 넌. 또렷한 목소리였다. 제인이 당황했다. 저요? 저 제인이에요. 강민 씨 여자친구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자친구. 그녀가 주위를 둘러봤다. 구석에 빗자루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제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할머니, 뭐 하세요?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제인에게 내리쳤다. 휙. 제인이 비명을 질렀다. 으악. 꺼져. 이 집에서 당장 꺼져.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빗자루를 휘둘렀다. 제인이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 강민이 달려왔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강민을 노려봤다. 내 애비도 이랬어. 똑같은 짓을 했어. 나한테.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갑자기 힘이 빠진 것 같았다. 그녀가 비틀거렸다. 하진이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하진을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진아. 목소리가 작았다. 나처럼 되지 마라. 하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도 같은 일을 당했구나. 남편의 배신을, 불륜녀의 조롱을, 모든 걸 겪었구나. 시어머니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진은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다. 손이 떨렸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하진. 짐을 쌌다. 30년치 인생을 가방 2개에 담았다. 그게 전부였다. 30년이 가방 2개. 참담했다. 현관에 섰다. 문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작은 상자였다. 봉인된 상자. 시어머니가 하진에게 상자를 건넸다. 가져가라. 하진이 물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행복해야 해. 또렷한 목소리였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등을 떠밀었다. 가.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진은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61세 생일. 그녀는 쫓겨났다. 손에는 봉인된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뭘까? 시어머니는 왜 이걸 준 걸까? 하진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직감했다. 이 안에 무언가가 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무언가가. 하진은 거리를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가방 2개가 전부였다. 30년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해가 지고 있었다. 61세 생일에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하진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다리가 풀렸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손에 봉인된 상자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건네준 상자. 하진은 상자를 내려다봤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오래된 것 같았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열어볼까?
하진은 망설였다. 시어머니가 왜 이걸 준 걸까?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손이 떨렸다. 하지만 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별이 뜨기 시작했다. 어릴 때 어머니와 별을 봤던 기억이 났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하진이 25살 때였다. 아버지도 몇 년 후 따라가셨다. 친정 재산. 그 생각이 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있었다. 작은 건물 하나와 땅. 당시로선 꽤 큰 재산이었다. 하지만 하진은 포기했다. 강민이 말했었다. 시집간 딸이 친정 재산 받으면 흉하다. 내 오빠들한테 양보해. 하진은 순순히 따랐다. 남편 말이니까. 시댁 체면도 있으니까.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았다. 강민은 처음부터 계산적이었다. 하진의 재산엔 관심 없었다. 자기 재산만 지키면 됐으니까. 하진이 빈손이 되든 말든 상관없었던 거다. 눈물이 흘렀다. 하진은 소리 없이 울었다. 벤치에 앉아 혼자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61세 여자의 눈물에 관심 가질 사람은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갈 곳이 없었다. 하진은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할 사람을 찾았다. 친구가 있었던가. 30년간 시댁 일에 매여 살았다.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오빠들. 친정 오빠들이 있었다. 하진은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맞지 않았다. 끊겼다. 작은 오빠에게 전화했다. 이번엔 받았다. 여보세요.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나 하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진이. 무슨 일이야? 이 밤에. 하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 나 쫓겨났어. 강민이가 이혼하자고 해. 갈 데가 없어.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지금. 뭐 어쩌라고. 하룻밤만 재워줘. 하진이 애원했다. 오빠가 말했다. 형수가 싫어해. 알잖아.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다. 뚜. 하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피를 나눈 형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친정 재산 포기한 후로. 그녀는 쓸모없는 존재였다.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새웠다. 추웠다. 12월이었다. 코트를 여몄지만 바람이 들어왔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하진은 무릎을 끌어안았다. 꿈을 꿨다. 시어머니가 나왔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다. 하진이 처음 시집 왔을 때의 모습. 시어머니가 하진의 손을 잡았다. 하진아,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하진은 눈을 떴다. 해가 뜨고 있었다. 온몸이 뻣뻣했다. 벤치에서 자서 허리가 아팠다. 하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시어머니는 치매를 연기한 건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진은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치매가 아니었다. 일부러 그런 척한 거다. 아들의 본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당할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어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내 애비도 이랬어.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강민의 아버지도 바람을 피웠구나. 시어머니도 같은 일을 당했구나.
그 아픔을 혼자 삼켰구나. 하진의 가슴이 아팠다. 시어머니가 불쌍했다. 자신도 불쌍했다. 두 여자가 같은 남자들에게 당했다. 아버지와 아들. 똑같은 배신을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준비했다. 봉인된 상자. 그 안에 뭐가 있는 걸까? 하진은 상자를 꺼냈다. 자물쇠를 살펴봤다. 작은 자물쇠였다. 열쇠가 필요했다. 주머니를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가방을 뒤졌다. 그때 손에 뭔가 잡혔다. 작은 열쇠였다. 언제 넣어둔 거지? 기억이 없었다. 그때 기억이 났다. 시어머니가 손을 잡았을 때 뭔가 손에 쥐어줬었다. 그게 이 열쇠였구나. 하진은 손이 떨렸다.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다. 하진은 심호흡을 했다.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 서류가 있었다. 노란 봉투에 담긴 서류. 하진은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었다. 다시 읽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다. 증여 계약서.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하진에게 증여한다. 하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재산. 그게 얼마인지 알고 있었다. 은둔의 대저택. 시어머니 명의였다. 강민 명의가 아니라 시어머니 명의였다. 서류를 더 봤다.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5년 전. 5년 전에 이미 준비해둔 거였다. 시어머니는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강민이 배신할 거라는 걸.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준 거였다. 치매를 연기하면서 몰래 모든 걸 준비한 거였다. 너는 행복해야 해.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다. 시어머니는 하진에게 무기를 준 거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무기를. 하진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상관없었다. 하진은 일어섰다. 가방을 들었다. 발걸음이 달라졌다. 어제와는 다른 걸음이었다.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61세. 쫓겨난 여자. 하지만 빈손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무기를 줬다. 이제 싸울 수 있다. 아니, 싸울 필요도 없다. 이미 이긴 거다. 하진은 걸으며 생각했다. 강민은 아직 모른다. 자기 어머니가 뭘 했는지 모른다. 대저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른다. 그가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진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다. 하진은 법률사무소 앞에 섰다. 낡은 건물이었다. 간판이 빛발에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비싼 곳에 갈 형편이 안 됐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책상 하나에 의자 2개. 벽에 자격증이 걸려 있었다.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하진은 서류를 꺼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다. 잠시 후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증여 계약서네요. 5년 전에 공증 받으셨고. 하진이 물었다. 이게 유효한 건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살폈다. 공증 도장도 있고 서명도 있고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진의 심장이 뛰었다. 그러면 이 재산이 제 거라는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여자가 아직 살아계시면 증여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 이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대로라면 그가 잠시 멈췄다. 상당한 재산이군요. 하진은 서류를 다시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진짜였다. 시어머니가 진짜로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준 거였다. 대저택, 예금,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진이 일어섰다. 변호사가 말했다. 혹시 분쟁이 생기면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거리를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늘이 파랬다. 어제까지 잿빛으로 보이던 하늘이 오늘은 파랬다. 하진은 웃음이 났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30년이었다. 30년간 그림자로 살았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었다. 시어머니를 돌봤다. 남편의 눈치를 봤다. 손님 접대에 완벽을 기했다. 그 모든 게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헌신을, 아들의 배신을. 그래서 준비했다. 5년 전부터 준비했다. 며느리가 버림받을 때를 대비해서.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걸으면서 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상관없었다. 울고 싶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다. 비좁은 방이었다. 곰팡내가 났다. 하지만 괜찮았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30년 전이 떠올랐다. 31살의 하진. 시집 오던 날. 강민은 잘생기고 똑똑했다. 도시계획국에 촉망받는 공무원이었다. 하진은 행복할 줄 알았다. 결혼 첫날 밤. 강민이 말했다. 우리 집안은 품위가 중요해. 당신은 내 뒤에서 조용히 내조만 하면 돼. 하진은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달랐다. 하진을 다정하게 대해줬다. 하진아, 힘들면 말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하진은 처음엔 어색했다. 시어머니가 친절한 게 낯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다.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강민의 아버지. 그 남자도 바람을 피웠다. 시어머니는 평생 참고 살았다. 이혼은 생각도 못했다. 그 시대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진은 몸을 일으켰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플까?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다. 30년이 억울했다. 왜 참았을까? 왜 맞서지 않았을까? 왜 그림자로 살았을까? 하진은 주먹을 쥐었다. 내가 바보였어. 하진이 소리쳤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쳤다. 30년을 바쳤는데 아무것도 아니래. 쓸모없다래.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울음이 터졌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었다.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30년간 삼켰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다. 하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 시어머니가 준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무엇을 할지 적기 시작했다. 먼저 살 곳을 구해야 한다. 작은 집이면 된다. 그 다음 일을 해야 한다. 뭘 할 수 있을까? 30년간 한 일이 뭐였지? 밥하고, 반찬 만들고, 손님 접대하고. 하진은 펜을 멈췄다. 그래. 내가 잘하는 게 있었지. 반찬. 하진의 반찬은 인정받았다. 손님들이 항상 칭찬했다. 사모님 반찬 솜씨가 일품이에요. 강민은 무시했지만 손님들은 알아줬다. 반찬 가게를 할까? 하진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 작은 가게, 정성 담은 반찬, 손님들의 미소. 가슴이 뛰었다.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하진이 받았다. 여보세요. 하진 씨. 저 시어머니 요양병원입니다. 하진의 심장이 멈췄다. 어머니가 오늘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진은 뛰쳐나갔다. 모텔을 나와 거리로 뛰었다. 택시를 잡았다. 요양병원으로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 아직 인사도 못했다.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하진은 두 손을 모았다. 창밖으로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택시 안에서 하진은 기도했다. 30년간 기도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치매를 연기하던 모습. 빗자루를 들고 죄인을 쫓아내던 모습. 너는 행복해야 해라고 말하던 모습.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하진은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남편은 가족이 아니었다. 친정 오빠들도 가족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만이 진짜 가족이었다. 택시가 병원 앞에 섰다. 하진은 돈을 던지고 뛰어내렸다.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다. 환자가 어디 있어요? 빨리요. 간호사가 병실을 알려줬다. 하진은 복도를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병실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하진은 천천히 다가갔다. 어머니. 하진이 불렀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희미하게 웃었다. 왔구나. 또렷한 목소리였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예요. 하진이에요.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하진의 손을 꼭 쥐었다. 울지 마.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더 일찍 용기를 못 내서. 하진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왜 미안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잘 됐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손에서 힘이 빠졌다. 기계 소리가 달라졌다. 어머니. 어머니. 하진이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다. 하진은 밀려났다.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하진은 울부짖었다. 병원 복도에 울음소리가 퍼졌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유일한 가족. 그 사람이 떠나가고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진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믿기지 않았다. 어제까지 살아있었다. 봉인된 상자를 건네줬다. 너는 행복해야 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없다. 병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누워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30년간 치매를 연기하며 버텨온 사람. 이제야 편안해 보였다. 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어머니. 하진이 속삭였다.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제 제가 잘 살게요. 약속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강민이 왔다. 제인도 함께였다. 하진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만 바라봤다. 마지막 인사를 했다. 강민이 다가왔다. 어머니 재산은 내가 상속받을 거야. 알지? 당연하다는 말투였다.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었다. 장례가 끝났다. 하진은 모텔로 돌아왔다. 방에 혼자 앉았다. 텅 빈 느낌이었다. 시어머니가 없는 세상. 적응이 안 됐다. 며칠을 울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먹지도 못했다. 잠도 못 잤다. 눈만 감으면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너는 행복해야 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하진은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다. 눈이 푹 꺼져 있었다. 볼이 홀쭉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행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무너지면 시어머니가 슬퍼하실 거다. 하진은 세수를 했다. 밥을 먹었다. 억지로라도 먹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반찬 가게 계획이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전에 적은 것들. 하진은 수첩을 읽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래. 이걸 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준 기회를 낭비하면 안 된다. 하진은 일어섰다. 외출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다. 부동산을 찾아다녔다. 작은 가게를 구했다. 월세가 저렴한 곳이었다. 주택가 골목에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다. 마음에 들었다. 계약을 했다. 손이 떨렸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30년간 남편 뒤에 숨어 살았다. 계약서에 사인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해냈다. 내 이름으로 계약했다.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청소를 했다. 벽을 칠했다. 진열대를 놓았다. 하진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땀이 났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가게 이름을 고민했다. 뭐라고 할까? 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밝았다. 따뜻했다. 30년간 그림자로 살았다. 이제는 빛 속에 서고 싶다. 빛의 공간. 하진은 그 이름을 떠올렸다. 빛의 공간. 마음에 들었다. 간판을 주문했다. 흰 바탕에 따뜻한 주황색 글씨. 빛의 공간.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30년간 갈고 닦은 솜씨였다. 나무를 묻혔다. 김치를 담갔다. 조림을 만들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하진은 웃음이 났다. 개업날이 왔다. 하진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30년간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남의 집 밥상이 아니라 내 가게를 위해 일어난 거다. 반찬을 진열했다.
색깔이 예뻤다. 정성이 담겨 있었다. 하진은 진열대 앞에 서서 바라봤다. 내가 만든 거다. 내 손으로 만든 거다. 가슴이 벅찼다.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이 올까? 떨렸다. 1시간이 지났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여기 새로 열었네. 할머니가 진열대를 둘러봤다. 하진이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할머니가 나무를 가리켰다. 이거 맛있어 보이네. 얼마야? 하진이 가격을 말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싸네. 하나 줘. 첫 판매였다. 하진의 손이 떨렸다. 반찬을 담았다. 봉투에 넣었다. 할머니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가 나가고 나서 하진은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났다. 웃으면서 울었다. 해냈다. 내 힘으로 해냈다. 61세에 처음으로 내 인생을 시작했다. 그 후로 손님이 조금씩 늘었다. 소문이 났다. 골목에 새로 생긴 반찬 가게 맛있대.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왔다. 하진의 반찬을 사갔다. 한 달이 지났다. 단골이 생겼다. 매일 오는 손님도 있었다. 하진은 바빠졌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다. 낮에 가게를 지켰다. 저녁에 정리했다. 힘들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하진 씨. 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처음에 찾아갔던 그 변호사였다. 강민 씨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 유산 관련해서요. 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내용이에요? 증여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래요. 시어머니가 치매였기 때문에 증여 계약이 무효라는 거죠. 변호사가 말했다.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진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강민이 공격해오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유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싸움이 시작된 거다. 하진은 가게 안을 둘러봤다. 내가 만든 공간, 내가 시작한 인생, 빼앗길 수 없다. 시어머니가 준 기회를 강민에게 빼앗길 수 없다. 하진은 주먹을 쥐었다. 두렵지 않았다. 30년간 그림자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 아니다. 빛 속에 서 있다. 이 빛을 지킬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시어머니가 떠올랐다. 너는 행복해야 해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진은 하늘을 향해 말했다. 어머니, 저 안지요. 반드시 이길게요. 법원 앞에 섰다. 하진은 심호흡을 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법정에 들어갔다. 강민이 앉아 있었다. 재인도 옆에 있었다. 하진과 눈이 마주쳤다. 강민이 코웃음을 쳤다. 재인이 손을 흔들며 비웃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강민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증여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여 계약서는 5년 전에 작성됐습니다. 당시 정신감정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증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강민 측이 서류를 제출했다. 요양병원 진단서였다. 어머니는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진의 변호사가 말했다.
3년 전 진단입니다. 증여 계약서는 5년 전에 작성됐습니다.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더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기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첫 재판이 끝났다.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을 나왔다. 강민이 다가왔다. 포기해. 어차피 이길 수 없어. 비웃는 말투였다.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서 걸어갔다.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다는 증거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찾아볼게요.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을 뒤졌다. 상자 안에 다른 것들이 있었다. 오래된 수첩, 편지 봉투, 사진들. 수첩을 펼쳤다. 시어머니의 일기였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다. 2019년 3월 15일. 강민이가 또 소리를 질렀다. 돈을 달라고 했다. 주지 않자 욕을 했다. 눈앞이 캄캄하다. 하진의 손이 떨렸다. 계속 읽었다. 2019년 5월 2일. 오늘 제인이라는 여자가 왔다. 강민이의 여자라고 했다. 나를 보며 비웃었다. 할머니 치매시죠?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라고 했다. 치매인 척해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더 괴로웠을 것이다.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에게 버림받고 그 여자에게 조롱당하고 혼자서 모든 걸 견뎠구나. 2019년 7월 20일. 오늘 결심했다. 재산을 하진이에게 줘야겠다. 강민이는 자격이 없다. 하진이만이 나를 진심으로 돌봐줬다. 비밀리에 변호사를 만났다. 공증을 받았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하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5년 전부터 준비했다. 혼자서 모든 걸 계획했다. 며느리를 위해 편지 봉투를 열었다. 시어머니가 하진에게 쓴 편지였다. 보내지 않은 편지. 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해서 30년간 내가 고생하는 걸 봤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이제야 이것밖에 해줄 수 없구나. 내 재산이 내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하진은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을 적셨다. 혼자가 아니었다. 30년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지켜봐주고 있었다. 다음 날 하진은 요양병원을 찾아갔다.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곳. 간호사를 만났다. 시어머니 담당하셨던 분 계세요. 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아, 하진 씨. 기억나요? 어머님 장례 때 뵀죠? 하진이 물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있어요. 하진이 간곡히 말했다. 제발요. 저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간호사가 주위를 둘러봤다. 목소리를 낮췄다. 강민 씨하고 그 여자분 자주 안 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하진은 귀를 기울였다. 간호사가 계속했다. 올 때마다 어머님한테 소리를 지르셨어요. 언제 죽을 거야? 재산은 어디 있어? 그런 말씀을. 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간호사가 말했다. 그 여자분은 더 심했어요. 어머님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셨어요. 치매 노인이 뭘 알아?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해.
그런 말을. 하진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시어머니가 그런 학대를 당했다니. 치매를 연기하면서 모든 걸 들었을 거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혹시 증거가 있을까요? 하진이 물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CCTV가 있어요. 병원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원장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하진은 원장실을 찾아갔다. 사정을 설명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분쟁이군요. CCTV 기록. 법원 요청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진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증거가 있어요. 요양병원 CCTV요. 강민이 어머니를 학대한 증거요. 변호사가 말했다. 법원에 증거 신청을 하겠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하진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 편지, 그리고 요양병원 CCTV 영상. 법정에서 CCTV가 재생됐다. 영상 속에서 강민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돈이 어디 있어? 말해. 치매 늙은이가. 제인이 옆에서 비웃고 있었다. 그냥 죽으시지. 누구 좋으라고 버티세요. 법정이 술렁였다. 강민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제인이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이 영상을 멈추라고 했다. 하진의 변호사가 말했다. 보시다시피 강민 씨는 어머니를 학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치매를 연기한 것입니다. 아들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서요. 시어머니의 일기장이 낭독됐다. 치매인 척해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더 괴로웠을 것이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가 계속했다. 어머니는 5년 전 정상적인 판단 능력으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며느리 하진 씨가 유일하게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것은 아들의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강민이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야.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다. 강민의 변호사가 강민을 안쳤다. 재판이 끝났다. 판결은 다음 기일에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어 있었다. 하진 측에 유리했다. 법원을 나왔다. 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시어머니가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 이제 거의 끝났어요. 속으로 말했다. 제가 이길게요. 어머니 뜻대로요. 강민이 뒤에서 불렀다. 하진아. 하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계속 걸어갔다. 더 이상 그 남자에게 할 말이 없었다. 판결날이 왔다. 하진은 새벽부터 눈을 떴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된다. 시어머니의 뜻이 지켜질지, 아니면 강민에게 빼앗길지. 법원 앞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많았다. 소문이 났던 모양이다. 치매 연기, 며느리 증여, 아들의 학대. 화제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법정에 들어갔다. 강민이 앉아 있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제인은 보이지 않았다. 도망갔나? 하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모두 일어섰다. 다시 앉았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했다. 법정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원고 강민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하진은 귀를 의심했다. 기각. 기각이라고 했다. 하진이 이긴 거다. 재판장이 계속했다. 증거에 의하면 피상 속인 고 박순자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치매를 연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이었습니다. 강민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치매였어. 다들 알아. 재판장이 경고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요양병원 CCTV 영상과 피상속인의 일기장은 피상속인이 명확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원고의 학대 행위가 확인되어 원고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피상속인의 결정은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겼다. 시어머니의 뜻이 지켜졌다. 30년 그림자 인생의 대가가 드디어 인정받았다. 재판장이 마무리했다. 따라서 피상속인 박순자의 재산은 증여계약서대로 피고 하진에게 귀속됨을 확인합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변호사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민이 하진에게 다가왔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너 때문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동안 얹혀 살더니 어머니 재산까지 빼앗아. 하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강민을 바라봤다. 빼앗은 게 아니야. 목소리가 담담했다. 어머니가 주신 거야. 당신 말고 나한테. 강민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뭐라고? 하진이 말했다. 30년간 당신 뒷바라지했어. 새벽마다 일어나 밥 지었어. 시어머니 돌봤어. 손님 접대했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강민이 아무 말도 못했다. 하진이 계속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 내가 뭘 했는지. 당신이 뭘 했는지. 그래서 나한테 주신 거야. 하진은 돌아섰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잘 살아. 법정을 나왔다. 뒤에서 강민의 외침이 들렸다. 하진아. 하진아. 하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법원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하늘이 파랬다. 하진은 심호흡을 했다. 자유로웠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변호사가 따라 나왔다. 강민 씨 측에서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진이 물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항소해도 뒤집기 어려울 겁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에게 인사하고 걸어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걷고 싶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61세 생일날 밤을 새웠던 그 벤치였다. 그때는 절망뿐이었다. 지금은 달랐다. 모든 게 달라졌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 제가 이겼어요. 하늘을 향해 말했다. 어머니 뜻대로 됐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하진은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상관없었다. 울고 싶은 만큼 울었다. 해가 질 무렵 가게로 돌아왔다. 빛의 공간. 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집 같은 느낌이었다. 진열대를 바라봤다. 내일 팔 반찬을 준비해야 했다. 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다. 칼을 들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재판은 끝났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 하진은 웃음이 났다. 콧노래가 나왔다.
30년 만에 처음 부르는 노래였다. 며칠 후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다. 재산 이전 절차가 완료됐다. 대저택, 시어머니 명의의 예금, 모든 것이 하진 이름으로 바뀌었다. 하진은 서류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게 진짜구나. 내 것이 됐구나. 믿기지 않았다. 꿈만 같았다. 대저택에 가볼까? 하진은 잠시 고민했다. 30년을 살았던 집, 쫓겨났던 집,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그 집에는 좋은 기억이 없었다. 하진은 결심했다. 대저택을 팔기로 했다. 그 돈으로 가게를 키우기로 했다.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에 연락했다. 매물로 내놓았다. 금방 연락이 왔다. 좋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강민에게서 연락이 왔다. 집을 팔았다며. 내가 살 집이 어디 있어? 하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야. 전화를 끊었다. 후련했다. 30년간 눈치 보며 살았다. 이제는 아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다. 가게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옆 가게가 비어서 합쳤다. 2배로 넓어졌다. 반찬 종류도 늘렸다. 직원도 1명 고용했다. 단골들이 축하해줬다. 사장님 가게 커졌네요. 반찬 종류 많아져서 좋아요. 하진은 웃으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만들게요.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고개를 들었다. 강민이 서 있었다.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수염이 텁수룩했다. 옷이 구겨져 있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술 냄새가 났다. 하진아. 강민이 말했다. 나 좀 도와줘. 목소리가 떨렸다. 재인이가 도망갔어. 돈 다 들고. 집도 없어. 갈 데가 없어. 하진은 강민을 바라봤다. 30년을 함께한 남자. 자신을 쫓아낸 남자.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불쌍해 보였다. 하지만 동정은 들지 않았다. 미안해. 하진이 말했다. 도와줄 수 없어. 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30년이잖아.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 목소리가 담담했다. 이제 각자 살자.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 강민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하진은 돌아섰다. 가세요. 가게 문 닫아야 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강민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하진은 한숨을 쉬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이미 정리된 감정이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시어머니가 보고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알 것 같았다.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라고. 1년이 지났다. 하진은 62세가 됐다.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생일이었다. 가게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단골들이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다. 사장님 생일 축하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마워요. 다들 정말 고마워요. 케이크 촛불을 불었다. 소원을 빌었다. 작년엔 아무 소원도 없었다. 그저 살아남고 싶었다. 올해는 달랐다. 소원이 생겼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가게가 번창했다. 입소문이 퍼졌다. 골목에 반찬 가게 있는데 진짜 맛있어. 손님이 손님을 불렀다. 하루 종일 바빴다. 직원을 2명 더 뽑았다. 수익이 늘어났다. 하진은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혼자 쓰기엔 너무 많았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시어머니가 뭘 원했을까? 하진은 결심했다. 기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돕기로 했다. 시어머니처럼 외로운 분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 그분들에게 반찬을 나눠주기로 했다. 매주 월요일, 하진은 반찬을 싸서 복지관에 갔다. 어르신들이 반겨줬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하진은 웃으며 반찬을 나눠줬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르신 한 분이 하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진도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시어머니도 이렇게 외로웠을 거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버텼을 거다. 제가 더 감사해요. 하진이 말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행복해야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고개를 들었다. 강민이 서 있었다. 또 왔구나.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강민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다. 수염을 깎았다. 옷도 단정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들어와도 돼. 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진은 잠시 망설였다.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이 천천히 들어왔다.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하진이 물 한 잔을 갖다 줬다.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하진은 가만히 들었다. 강민이 계속했다.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흘렀다.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왜 너한테 재산을 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나는 자격이 없었어.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민이 말했다.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강민이 일어섰다. 잘 살아. 행복해.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하진이 불렀다. 강민 씨. 강민이 멈췄다. 돌아봤다. 하진이 말했다. 나도 미워하지 않을게요. 목소리가 담담했다. 과거는 과거니까. 이제 각자 잘 살아요. 강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하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움이 사라졌다. 원망도 사라졌다. 30년간 쌓였던 감정들. 이제 다 내려놓았다. 가슴이 가벼웠다. 진짜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저녁이 됐다. 가게 문을 닫았다. 정리를 하고 불을 껐다.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하진은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다. 그냥 걷고 싶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콧노래가 나왔다.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았다. 그 벤치였다. 61세 생일날 밤을 새웠던 벤치. 그때는 절망뿐이었다. 갈 곳이 없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게 달라졌다. 내 가게가 있다. 나를 좋아해주는 손님들이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달라졌다. 하진은 웃음이 났다. 61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61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너는 행복해야 해. 그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 하진이 하늘을 향해 말했다.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고. 그렇게 살라고. 하진은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30년간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었다. 나를 위한 아침이었다. 가게로 갔다. 문을 열었다.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30년간 갈고 닦은 솜씨. 이제는 나를 위해 쓴다. 손님들이 찾아왔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다. 반찬을 팔았다. 웃음이 오갔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소중한 하루였다. 점심시간. 잠깐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밝았다. 따뜻했다. 빛의 공간이라는 이름이 딱 맞았다. 여기는 빛이 있다. 내 인생에도 빛이 있다. 하진은 생각했다. 앞으로 뭘 할까? 가게를 더 키울까? 기부를 더 늘릴까? 여행을 갈까? 하고 싶은 게 많았다. 30년간 꿈꾸지 못했던 것들. 62세. 아직 젊다. 할 수 있는 게 많다. 하진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 기대됐다. 모레도 기대됐다. 앞으로의 모든 날이 기대됐다. 가게 문에 걸린 간판을 바라봤다. 빛의 공간. 내가 만든 공간. 내가 시작한 인생.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하진은 다시 일어섰다. 앞치마를 고쳐맸다.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평범한 인사였다. 하지만 그 안에 행복이 담겨 있었다. 30년 그림자 인생. 61세의 낙인. 모든 게 지나갔다. 이제 하진은 빛 속에 서 있다.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 시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진처럼 빛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더 깊은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